근데 조작감에서 옛날 차일 때도 불편했던 거를 요즘 차에다가 억지로 넣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미친 짓이죠. 말도 안 되지. 굳이 과거의 불편함을 억지로 요즘 차에 넣으면서 옛날 감성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과연 나쁜 거냐? 그냥 이게 족같아. 분명히 안 좋은 건 맞는데 옛날 차 느낌이 난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좀 재밌게 느껴져.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안녕하세요, 남할량입니다. 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오토바이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요렇게 G900 RS입니다. 제가 이제 12400 그 SS랑 12400 4 이 두 가지를 타다가 12400 4를 판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오토바이를 좀 다시 사볼까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차에 괜찮은 매물이 나와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이 G900 RS는 원체 좀 유명한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굳이 이 오토바이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 테고, 요즘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 오토바이에 지금 약간 튜닝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반 RS랑 좀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좀 설명을 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완전 새까만 색이죠. 이 올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RS가 원래 이 패턴이 없어요. 올 블랙 패턴이 없고, 갖고 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요 탱크를 올 블랙으로 도색을 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사이드랑 해서 올 블랙으로 도색을 했을 것 같고, 리어는 애프터로 올 블랙 파츠가 나오니까 뭐 그렇게 이제 도색을 한 것 같습니다. 시트는 보시다시피 로우 시트. 이게 이제 순정 시트는 좀 위에가 좀 이렇게 뚱뚱하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가 양껏 깎여 있죠. 로우 시트인데 좀 더 낮춘 것 같아. 전주분이 좀 키가 많이 작으시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일부러 좀 낮추신 건지 아니면 뭐 괜찮죠. 저는 이 룩이 좋아서 지금 이 시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살짝 그냥 편안한 수준. 그리고 핸들은 이제 허리케인에서 나오는 콘도르 핸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꺾이는 각이랑 요 폭이 좁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좀 선호하는 스타일의 그런 핸들 튜닝이 되겠네요. 그리고 요 전주분이 되어 있던 거 핸들 올블랙 요거까지 되어 있어서 제품이 좀 마음에 들었고, 연식은 18년식이고 마일리지가 좀 높아요. 마일리지가 4만대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가격이 좀 많이 싸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가격대로 올라와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사실 좀 약간 미심쩍은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건 아마 그 RS 같은 경우에는 또 타는 분들이 워낙 한정적이라서 그 RS 카페나 모임 되게 잘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 차의 어떤 이력을 아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좋은 이력이 아니면은 굳이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타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요. 뭐 어떤 특정 사고로 인해서 도장을 했다, 뭐 이 차 이런 거였다 저런 거였다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조금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이걸 갖고 운행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갖고 와서 이제 어떤 것들을 했냐면은, 일단은 요 핸들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핸들 그립하고 백미러, 그리고 요 선물 받은 이 요시무라 통캡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제가 가장 친애하는 그리톤에서 수입하는 제트파더 제품이고요. 이 백미러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요 알맹이가 작은 8cm G2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이렇게 그 눈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렇게 헤드라이트 눈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뭐 POPO라고 얘기를 보통 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달아놨고, 밑에는 크롬 핸다. 이 앞 핸다가 원래는 그냥 블랙이에요. 그냥 블랙인데 크롬 핸다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엠블럼,
좀 구형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메탈릭 엠블럼으로 소문자로 바꿨고, 여기도 예, 더블 오버헤드 캠샤프트 900, 좀 옛날 구차 느낌 날 수 있게 좀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 이제 그 시트 주변으로 텐덤바 이렇게 돌아가는 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손잡이로 바꿨고요. 근데 이건 실제로 손잡이 용도로 하기에는 너무 위치가 낮고, 텐덤자가 이거를 잡을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뭐 짐이나 이런 거 탈 때 그냥 레고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어도 크롬 휀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스티커들 이렇게 바꿔놨고, 이 앞뒤에 저 크롬 휀다가 저는 좀 저거를 무조건 하고 싶었거든요, 사오자마자.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좀 꾸미고 싶은 모양은 요즘 나오는 RS 제품들이 아니라 그냥 딱 봤을 때 저거 좀 옛날 차 같은데 저거 뭐지? 싶은 좀 그런 느낌으로 꾸미고 싶어서 요렇게 꾸며 봤어요. 근데 아직 못한 게 깜빡이인데, 저 깜빡이를 동그라미로 바꿔야 됩니다. 동그라미 LED 깜빡이. 아마 그나마 데이토나 제품이 그래도 제일 좀 괜찮더라고. 지금은 크롬 휀다 되어 있는데 막 이런 거 되어 있으니까 별로 안 이뻐서 빨리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형 번호판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약간 한 요 정도 각도에서 봤을 때 오토바이가 그냥 일반 G900 RS 꾸미는 그런 느낌하고는 좀 다른 형태를 주는 게 목표였는데, 생각보다 좀 별로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롱테일 카울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롱테일 카울도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나중에 이제 이 브레이크 등을 좀 튀어나오는 걸로 좀 바꾸던가, 좀 뭐 그런 거를 좀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여튼 여기서 지금 그 튜닝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튜닝은 요 콘도르 핸들과 사이드 이거 그립, 사이드 미러, 이 세 가지가 사실 핸들부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핸들부가 제일 마음에 들고, 뭐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요 POPO랑 요 소문자 엠블럼, 요게 가장 좀 마음에 듭니다. 나머지는 사실 뭐 그냥 그래요. 뭐 별로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실루엣이 지금 한 요런 느낌 나오거든요. 어때요? 좀 옛날 차 같나요? 뭐 깜빡이만 좀 바뀌면은 좀 더 괜찮을 듯한데, 일단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뭐 깜빡이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요런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오토바이를 한번 좀 보여드렸고, 시동 한번 걸어볼까? 시동은 뭐 잘 걸리지, 요즘 차인데. 그리고 머플러, 이거를 들어보면 소리가 괜찮은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 좀 희한해. 네, G900 RS 이제 한 1000km 좀 넘게 탔고요. 가져온 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1000km가 좀 넘었고요. 열심히 탔죠. 비 오는 날 빼고는 그냥 꾸준히 탔습니다. 그렇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나름의 롱텀 시승기가 좀 될 수 있겠네요. 외곽으로 좀 나가서 찍을 걸 그랬나 보다. 자, 근데 뭐 외모적인 소개는 앞에서 했으니까 시승의 이야기로 타는 맛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만족스럽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굉장히 편한 고배기량 바이크 같아요. 뭔가 뭐 날렵하다, 뭐 가속력이 뒤진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무난하게 이 운전자한테만 즐거움을 주는 그런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만족감을 주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볍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운행하는 게 너무 편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운드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가볍다라는 거는 이 차가 그 공차 중량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어마어마하게 가벼운 차는 아니거든요. 한 200 초반이 되는데 220인가 210 몇인가 그래요. 근데 뭐 리터급 4기통 오토바이 치고는 가벼운 편일 수 있죠. 네이키드인데. 그리고 약간 옛날 스타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바이크인데도 그런 맛 치고는 그래도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옛날 외형을 유지하면서 약간 복각으로 나오는 스타일 중에서 4기통이라면은 그 12100 EX나 RS가 있단 말이죠. 근데 걔들보다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아마 실제로 공차도 좀 더 가벼울 것 같아요, 그것보다. 그래서 되게 부담이 없어요. 그냥 400cc 4기통, 그러니까 제가 타던 12400 타는 거랑 뭐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무게감에서. 그래서 뭐 굉장히 만족스러운 무게감이고, 그리고 두 번째, 운행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cc가 높다 보니까 이 각 단수의 그 기어들이 쓸 수 있는 속도가 레인지가 넓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기어 변속을 좀 바쁘게 안 해도 되겠거니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거기에 플러스로 바이크가 조금 저속 토크 중심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시내 주행에서도 한 3단 놓고 완전 정차하는 게 아니면은 그냥 이걸로 쭉 다닐 때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땡길 때 나가는 것도 그냥 완전 극저속에서 나가는 것도 부드럽게 나가고, 약간 속도가 좀 붙어도 RPM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백토크도 세지도 않아요. 그래서 운행하기가 너무 편안합니다. 그냥 시내에서도 3단 놓고 그냥 계속 다니면 될 것 같아. 완전 정차하는 거 아니고서야 뭐 그만큼 그냥 되게 편합니다. 뭐 RPM이 높아져서 백토크가 막 나는 것도 아니고요. 2단 3단으로 그냥 다 다녀도 문제가 없다,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외곽을 나가면은 외곽에서 한 100km에서 이제 왔다 갔다 다닐 때 한 80에서 100 이렇게 다닐 때가 되면은 그냥 4단 놓고 4, 5단? 5단도 잘 안 놓는 것 같아요. 그냥 4단, 5단 놓고 악셀 이렇게 쭉쭉 당겨 나가면서 그냥 조금 빨리 가고 싶을 때 빵 갔다가 또 천천히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그냥 편해요. 그냥 이 저속 토크에 맞춰져 있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장점인 소리에서도 그 영향을 주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왕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공회전인데 소리가 다 들리나 이게? 우웅 하면서 지금 앉아있는 저한테 들리는 소리가 이게 배기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흡기 소리거든. 뭔가 이 흡기 소리가 나오는 느낌이 얘를 되게 엄청 걸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좀 옛날에 공랭 대형 바이크를 타는 느낌이야. 이거를 뭐 이 차를 만들 때 뭐 설계나 이런 거를 정말 그걸 생각해서 그 소리까지 세팅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왕 우왕 하는 소리. 근데 이 소리가 모든 그 기어에서 다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6단으로 한 140, 150 정도 크루징을 하다가도 그냥 그 상태에서 스로틀을 당겨도 그 흡기를 확 빨아들이는 그 소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운드 듣는 소리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이 차 가지고 지금 이제 외곽도 나가보고 했는데, 가장 재밌게 느끼는 구간이 한 70에서 80, 100 요런 정도 속도로 한 60에서 80, 100 요 정도로 완만한 그냥 이렇게 고불고불길 있죠. 와인딩이라고 할 수는 없는 시골길 요런 데 다닐 때 너무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소리가 주는 느낌, 그리고 이 오토바이가 움직이는 경쾌함, 나름의 경쾌함, 이런 것들이 주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 뭐 시내 주행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서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행 질감이, 그냥 단점이 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별로.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18년식에 4만 킬로를 탄 어떻게 보면 연식이 좀 오래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로 4가 되죠. 18년식이니까
단점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한테 단점은 아니에요. 저한테 단점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느껴지는 좀 이질적인 느낌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그 방금 얘기했던 그런 스로틀 땡길 때 반응 우왕 하는 그 반응인데, 저는 그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 필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그렇게 계획된 설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냥 와 옛날 차스러운 느낌이 나서 재밌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좋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 때문에 저는 재밌기도 해요. 근데 이 차를 만들 때 과연 뭐 소리나 외형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유저한테 느껴지는 피드백까지도 과연 옛날 것처럼 만들었을까?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얘가 어떤 특정 구간에서 이렇게 땡길 때 그 핸들, 엉덩이, 뭐 엔진 등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 진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 걸걸한 진동이. 근데 저는 처음에 갖고 와서 탔을 때 고장난 줄 알았어. 아니면 지금 얘 컨디션이 안 좋다. 이게 느껴지는 진동이나 그 흡기 소리나 그런 거에 비해서 오토바이가 앞으로 나가는 출력이 너무 낮은 거야. 뭐 출력이 너무 낮다가 아니라 이 느껴지는 느낌에 비해서는 오토바이가 잘 안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지금 출력 좀 부조가 있구나, 빨리 케어를 해야겠다. 스로틀 바디 청소던, 점압 플러그를 교체하던, 심한 경우 밸브 간극을 보던, 아이들링 소리도 너무 이렇게 으거거거 이런 걸걸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좀 뭔가 이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이 연식 오토바이랑 비교해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다 그래요. 그거 보고 나서 아, 이게 문제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 느끼고 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느껴지는 피드백, 그냥 이게 걸걸한 느낌, 그리고 딱 당겼을 때 뭔가 쫙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헝 하지만 오토바이는 앞으로 잘 나가지 않는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이 되게 옛날 대형 네이키드, 공랭 네이키드 같다 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설계가 아니라 그냥 약간의 문제인 것 같아. 원래는 이것보다 진동도 덜하고 소리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좀 피드백도, 오토바이의 그 피드백도 더 빠릿빠릿하고 이래야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나오는 신형 RS나 이제 SE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실키합니다, 느낌이. 그러니까 18년식이나 이런 유로4 오토바이가 약간 걸걸해, 거칠어. 그리고 이 거친 느낌이 또 어디서 되게 명확하게 나오냐면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동력 전달을 1이라고 본다면은, 스로틀링을 좀 섬세하게 다루면은 1까지 올라가기 전에 0.2, 0.5, 0.7 이런 느낌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하다가 출발, 약간 요런 하다가 1 요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간혹 0에서 1로 바로 가요. 그러니까 어떨 때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데, 제가 스로틀을 이렇게 되게 급하게 조작한 게 아니라 평소와 똑같이 천천히 하는데도 이렇게 퉁 하고 튀어나가는 느낌이 있어. 이렇게 툭 하고, 그 느낌이 1단이나 2단에서 극저속 때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걸치적거리는 느낌? 근데 이것도 진짜 그 옛날 그 90년식 00년식이 나오던 사기통 네이키드들, 공랭 네이키드, 대형 네이키드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때는 이제 캬브 차니까 캬브 상태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공조가 안 맞을 경우에 좀 그래. 100% 컨디션이 힘드니까. 근데 얘도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어떨 때 그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랜덤성이 느껴져. 근데 과연 이게 설계냐고? 아닐 거란 말이야. 구형의 느낌이 나도록 설계하는 거는 그래, 사운드나 외형적인 부분, 뭐 주행 질감 그런 데서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조작감에서 옛날 차일 때도 불편했던 거를 요즘 차에다가 억지로 넣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미친 짓이죠. 말도 안 되지. 굳이 과거의 불편함을 억지로 요즘 차에 넣으면서 옛날 감성입니다. 말도 안 되지. 결국에는 말 그대로 설계에서의 이슈다.
근데 뭐 제 차만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몰라. 그런 거 봤을 때 분명한 어떤 무언가가 있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과연 나쁜 거냐? 그러니까 이게 족같아. 분명히 안 좋은 건 맞는데 옛날 차 느낌이 난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좀 재밌게 느껴져. 자, 이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그러면 근데 아까 잠깐 CB400을 탔었는데 확실히 CB400이 재밌네. 재밌어. 자, 결국에는 어쨌든 저한테는 이 차가 갖고 있는 약간 특징이, 그게 뭐 설계가 어쨌든 약간 아쉬운 메커니즘이건 뭐가 됐던 조금 재미있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 재미있는 느낌이 진짜 공랭 가와사키 고배기량 바이크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질감과 느낌을 준다 라는 거죠. 또 혹시 몰라, 내게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걸 수도 있어. 키로수가 이 정도인데 아직 뭐 스로틀 바디라든지 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케어하지 않았거든. 그 생각하면은 좀 그럴 수 있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 G900 RS가 노멀 버전에서 이제 그 올린즈가 들어간 SE 버전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노멀 버전이 없어져요. 근데 원래는 좀 SE 버전이 있고 조금 저렴한 노멀 버전이 있고 이게 좀 유지가 됐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큰 게 결국에는 서스가, 올린즈 서스가 들어가는 건데, 이 18년식 요 노멀 버전의 서스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편안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조금 말랑말랑한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튀는 감도 좀 있어. 이거 이렇게 설명이 되나? 원래 좋은 서스펜션들은 부드러울 때 부드럽고 하드할 때 하드하게 잡아주는 그런 구조가 좋은 서스펜션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 잘 잡아주는 서스 같지가 않아. 서스가 아무튼 좀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얘한테 서스의 아쉬움을 느끼고 서스 튜닝을 하다 보니 애초에 이 모델이 그 서스 튜닝이 되어 있는 SE 버전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버전만 나오죠. 노멀이 안 나와요. 카페 모델과 노멀이 안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단점이 또 하나가 있는 게 RS가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오토바이를 놓고 볼 때 약간 이렇게 놓고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하면서 그 중에 이제 가성비라는 거를 따지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가성비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그냥 절대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 이게 이 차랑 비슷한 느낌, 약간 옛날 느낌의 클래식 느낌을 주면서 약간 뭐랄까, 약간 패션적인 것도 챙기고, 그런 오토바이들이 XSR 900, 뭐 CB1100EX, RS, CB1000R, 요즘에 나오는 스즈키 카타나, 이번엔 이제 그 8TT 새로 나와. XSR 900 GP도 있어. 그거랑 비교해도 얘는 비싸요. 그 요번에 신차 가격 26년 신차 가격은 2600만원을 넘죠. 그런 거 생각하면 얘는 진짜 비싼 오토바이가 맞아.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오토바이 자체가 비싸다가 아니라 가와사키가 비싼 거지. 우리나라에서 측정되는 가와사키 가격이 현지 가격보다 진짜 거의 한 30% 정도 비싸지 않나? 그러다 보니 이 오토바이가 갖고 있는 그 매력은 너무 좋으나 그 매력인데 이 값을 써야 돼? 라고 생각했을 때 좀 생각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지금 중고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문제는 중고 가격도 비싸. 저야 뭐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 뭐 나름의 꿀매라 해서 갖고 오긴 했지만 RS 중에서 싸게 나온 거지, 얘랑 같은 급의 동일 연식의 동일 키로수 오토바이 보면은 다른 게 훨씬 싸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오토바이들은 더 스펙이 좋아. 약간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RS는 결국에는
비싸다, 단점이다,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RS가 아니면 가와사키가 비싸다, 이게 맞긴 해.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좀 약간 요 RS 메모를 보는 분들 중에서 가끔 900RS가 뭐 18, 19년식 뭐 이제 한 1000만원 돈 해. 그러니까 3만 4만 뛴 게. 근데 이게 비싸다 보니 근데 요 룩은 갖고 싶어서 650RS를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650RS도 연식 좋고 키로수 적은 거는 근 1000만원 하죠. 한 900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라면은 그냥 연식 좀 오래되고 키로수 3만 이상 뛴 900RS를 구매를 하겠어요. 뭐 사고 이력 이런 게 확인이 된다는 가정하에 좀 그럴 것 같아요. 앞만 봐도 얘가 뭐 한 4만 5만 6만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차가 아닌 것 같아. 지구백으로서 이미 만들어져 있던 베이스기도 하고 RS로 오면서 그냥 말 그대로 지구백을 디튠한 거잖아. 그래서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망가지지 않을 것 같아. 어차피 태생이 네이키드였던 애를 조금 더 디튠을 한 네이키드로 만든 거라, 그래갖고 엔간한 뭐 키로수 몇만 때문에 걸러야 되는 오토바이는 아닌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얘는 별로 그렇게 키로수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 한 3만 넘은 거 사오면은 이미 감가 쳐맞을 대로 맞은 거니까 그 이후로 편하죠. 오히려 맘 편하지 뭐. 그리고 이 걸걸함과 거침, 뭔가 마감이 확실하지 않은 느낌으로 옛날 차의 질감을 표현을 우연히 하게 된 요 차의 맛을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끝나야겠다. 얘는 캡브가 아니라 이제 인젝션이니까 그 스로틀 바디, 흔히 청소라고 얘기를 하죠. 스로틀 바디 청소와 플러그 교체, 에어 필터 이런 거는 그냥 거의 소모품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해줘야 돼. 근데 밸브 간극은 차마다 운전 스타일이나 성향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밸브 간극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밸브 간극이 틀어지면은 출력 저하나 뭐 아이들링 불안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시동이 안 걸리거나 어렵게 걸리거나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근데 배기량이 좀 높은 RPM을 많이 쓰지 않는 이런 네이키드들은 밸브 간격이 틀어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미세하게 틀어질 수는 있어. 그러면은 100%의 퍼포먼스에서 한 90%, 뭐 한 85% 이렇게 성능이 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의 성능 저하를 가지고 굳이 헤드를 까야 하는 비싼 예방 정비를 해야 된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점점 더 나빠져서 만약에 밸브 간극이 진짜 많이 틀어졌어. 그래갖고 시동도 어렵게 걸려. 뭐 한 방이 안 걸려. 만약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고쳐도 늦지 않습니다. 밸브 간극이 틀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게 더 망가질 일이 없어요. 어차피 헤드 까서 가스켓 갈고 밸브 간극 보는 것까지는 똑같아. 이제 그것 때문에 다른 부분이 망가진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진짜 이 정도 왔으면은 밸브 간극 봐야겠네 라는 게 완벽한 체감으로 왔을 때, 소리가 안 난다든가 출력 저하가 생긴다든가 엔진 시동이 안 걸린다든가 그런 게 왔을 때 그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방 정비를 하더라도 밸브 간극은 사실 언제나 갑자기 툭 틀어질 수가 있는 내용이라,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를 많이 타고 다닐 것 같아요. 뭐 기변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니까 뭐 하면은 뭐 기출을 했겠죠. 근데 약간 메인 바이크스럽게 이걸 가지고 아마 좀 꾸준히 잘 탈 것 같습니다. 덥다. 햇빛. 햇빛 싫어. 오 나이스. 오 게이드 나이스.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 a build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okay. Okay, maybe you could be the change I need today. I promise that I've never felt this way. I really hope that you will choose